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다 발표됐는데 뭐 램 메모리 분야가 엄청나게 좋지는 않다. 근데 또 뭐 그렇다고 최악은 아니다 정도로 나왔죠.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디램 가격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제 조금 하락폭이 둔화되는 경향은 있지만 여전히 하락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뭐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예상치보다는 그나마 나았다. 워낙 실적 예상치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깔아놨더니 그나마 좀 나았다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다 보니까 상승 추세 끝났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뭐 꾸준히 제가 이렇게 주가를 읽어드리고 동향을 알려드리는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로 주도주라면 이번 상승장이 꺾일 때 주도주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이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쪽을 확인해 보면 그냥 딱 봐도 붉은색으로 이렇게 처리돼 있죠. 지금 뭐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최악은 아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 소진을 좀 잘 한 것 같아요. 재고가 어, 좀 많이 소진되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서버용 CPU의 공급이 뭐 제한되면서 인텔에서 공급 물량이 이제 부족해서 메모리도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기 매수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AMD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CPU를 계속 잘 출시를 해서 뭐 라이젠이 지금 히트를 치고 있죠. 인텔의 점유율을 이겨내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인텔보다 점유율을 높인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텔도 이번에 뭐 10세대 뭐 코어 프로세서죠. 아이스레이크 뭐 출시하면서 단단히 각오하면서 뭐 가격도 인하하고 뭐 18코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그 1979달러에서 979달러로 뭐 거의 뭐 반 가격으로 내놨죠. 그럴 정도로 성능 낮은 쪽도 이제 14, 12 코어도 한 40%가량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인텔에서도. 그래서 AMD의 공이 큰데 이러다 보니까 또 내년에 인텔에서 이제 서버용 CPU가 출시되는 것을 뭐 미리 이제 공개했기 때문에 각 데이터 센터들에서 미리 선주문을 하는 거죠. 메모리가 저렴할 때 구매를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서 재고 소진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전년 대비해서 뭐 굉장히 뭐 안 좋고 바로 전분기 대비해서도 안 좋은데 자연스러운 거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데 뭐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반도체 재고 소진 삼성전자처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나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3분기까지는 안 좋은 게 당연해요. 4분기도 뭐 큰 기대감은 없어요. 4분기부터는 이제 하락이 멈추고 이제 턴되기 시작하는 것만 보여도 4분기 이제 끝날 때쯤에서 턴되기 시작하는 것만 보여도 오케이예요. 이러면은 이제 내년 시장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내년 업황을 보고 미리 선상승이 나온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죠. 업황이 개선되기 한 6개월 전 정도부터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올해 1월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3분기에 하락이 조금 둔화되면 다행인데 둔화가 뭐 크게 뭐 멈추진 않았어요. 역시나 아직까지는 하락 중인데 약간 둔화가 됐고 4분기에는 이제 소비 시즌도 오고 하니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이 멈추는 정도만 확인돼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4분기에는 내년을 보고 내후년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반도체는. 그래서 반도체 뭐 끝났느냐 아니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번 상승장이 끝날 때 반도체주가 함께 끝나는 겁니다. 뭐 그리고 추세가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보시면 여러분이 보셔도 추세가 이렇게 죽지 않았잖아요. 뭐 살짝 뭐 이탈할까 말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구간은 오히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갈 거라면은 반도체주 상승이 나온다면은 추세적으로 간다면은 뭐 매수 구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작은 이중 바닥 찍고 또 한 차례 8만 원대 이상 올려주고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해서 대규모 블록딜 이슈도 있고 해서 급락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오히려 이게 매수 타이밍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초단타 개념으로 들어가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도주가 꺾이면은 시장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쉬고 있을 때 주도주가 쉬고 있죠. 그러면서 나머지 종목들 이제 순환매에 돌고 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뭐 얼마나 그 소외주였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와 있죠. 이게 좋은 겁니다. 예. 주도주가 쉴 때 순환매가 나오면서 소외주들 혹은 이제 주도주가 아닌 다른 섹터들이 키높이를 어느 정도 좀 맞추러 올라오는 거예요. 주도주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소외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주도주가 쉬는 구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도가 다시 갈 때 얘네가 쉬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반등이 나와도 나중에 보면 주도주만큼 상승은 안 나옵니다. 단기적인 상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종목 교체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재료 노출로 해서 실적이 안 좋을 건데 재료 노출로 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반등이 나왔고 요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 건드리는 거 좋지 않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77,000원 한번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옆으로 누워서 쉬더라도 위쪽으로 양봉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잘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양호하고 잘해준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뭐 살짝 쉬더라도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하이닉스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안 돼요. 조정받는 구간에서 이제는 위쪽으로 이제 11월에는 올라가 줘야 되는 구간이다. 11월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DBI텍 같은 경우 뭐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한때는 뭐 10위권 안에 있던 종목인데 자 DBI텍 기존에 소개시켜 드릴 때 이 종목이 부채가 좀 많았었는데 이 부채를 반도체가 이제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부채를 해소하는데 번 돈을 다 썼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채는 어느 정도 해소했는데 반도체 업종이 조금 쉬는 구간이 나왔고 이제부터 버는 금액은 DBI텍의 수익으로 잡힐 것이다. 내년부터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이제 DBI텍의 재무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재무가 좋아져야지 R&D 투자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DBI텍 같은 경우 지금 뭐 21선 타고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000원 해당 구간에서 지금 횡보하면서 휴식을 잘 취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DBI텍도 이제 슬슬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죠. 뭐 기존부터 계속 뭐 꾸준히 언급드렸던 종목이니까 매수 타이밍은 뭐 여러 차례 있었죠. 그리고 17,000원도 앞으로 향후에 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 15,000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13,500원 전후부터는 굉장히 좋고 11,500원까지 오면은 이건 절호의 기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뭐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를 잘 만들고 있어요. 각도도 나쁘지 않고. 실리콘웍스 이 종목만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팹리스 쪽으로 해서 LG하고 연관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불안하시면은 이 기업은 매수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올해 초부터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4만 원까지 이탈하면은 약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썩 그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치고 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보다 뭐 바닥권부터 올라가는 반등폭은 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쉰다면 다른 종목 상승할 때 혼자 소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워스는 첫 번째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쉬어주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의견 여전합니다. 그래서 뭐 37,000원이라도 좀 회복돼주면은 좋고 4만 원 회복돼주면 아주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전공적 쪽에 뭐 테스, 뭐 원이가 EPS 이런 종목 많이 말씀드렸죠. 테스 같은 경우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죠. 테스. 워낙 뭐 기업 내용 자체도 좋고 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순간 테스는 좋아지기 때문에 어, 순간 아니죠. 업황이 좋아지기 바로 직전의 순간부터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스, 원이가 EPS 이런 종목들은 뭐 각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500원 지난번에 저항이라고 거드린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원까지 매수 가격도 이쁘게 잘 줬어요. 그래서 어, 뭐 너무 올라왔다라고 하기에는 내년 시장까지 생각하면은 또 이게 뭐 시작일 수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니까 그러지 조금 길게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만큼이나 내려왔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봉 차트로 보면은. 장기로 좀 길게 보면은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 끝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2만 원 정도, 기존에는 2만 원 부근 왔을 때 한번 왔었죠, 올해. 그래서 이 구간 왔을 때는 제가 한 차례는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조금이라도 하락했을 때 다시 사는 게 낫다. 왜냐하면 저항을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2만 원 돌파한 다음에는 22,000원에서 저항받고 2만 원까지 내려오면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원익 IPX 자, 이 종목도 각도 보면 굉장히 좋은 각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심지어 조정도 크게 안 줍니다. 35,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보고 매수해야 되는데 이미 뭐 여기 내려오기 전에 21선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뚫고 올라와서 31,000원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도 잘 안 받는 굉장히 강력한 종목. 이런 종목들은 그냥 천천히 보유하면서 보면 되는 거죠. 위에서 절반 매도했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21선 터치하고 여기서 저점 매수 들어온다면은 매도하신 분들은 그 구간에서라도 다시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체를 하시던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서 유니 테스트. 자,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16,000원 기존의 저항이라고 말씀드린 구간을 탁 터치하고 쉬고 있습니다. 아주 뭐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올라오는 것도 잘 기다리면서 21선 지지력 퀘스트 나오고 이 아래선 계속 저점 매수가 나오죠. 보시면 이렇게 꼬리 달면서 저점 매수가 나오죠. 21선 아래서는. 그리고 16,000원은 아직 저항이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두들기고 그 다음 정도에 뭐 돌파하면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 한 두 번 두들기고 세 번째 돌파하면은 뭐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니테스트와 같이 공정적으로 테크윙 같이 많이 말씀드리죠. 테크윙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 각도나 이런 게 현재는 좀 약합니다. 그리고 12,500원에서 저항받은 다음에 이렇게 11,000원을 살짝 이탈해 있는데 일단 뭐 만 한 300원 전후 이 구간에 있는 이제 61선 요 구간에서 뭐 지지가 나오면 좋고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탈했는데 빠르게 11,000원을 회복한다 하면 여기가 매수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12,500원도 유니테스처럼 뭐 한 두세 번 뭐 건드리다가 돌파해주면은 12,500원을 넘어가야지 이제 테크닝도 제대로 이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각도도 분명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좀 더 상승 흐름이 좀 가파르게 갈 필요성은 있겠죠. 본인이 주도주 계열 쪽이고 합류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뒤늦게 가는 후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인은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12,500원 확실히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자, 뭐 솔브레인 동준 세미캠 같은 경우 뭐 DNF까지 해서 뭐 소재 쪽으로 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뭐 투자하는 기업이고 뭐 불화수소 뭐 국산화 얘기도 뭐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은 아니 솔브레인은 이렇게 쉴 때 21선 전후부터 요 7만 뭐 위쪽으로 보면 74,000원, 뭐 조금 아래까지 보면 72,000원 구간까지는 이렇게 분할로 꾸준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뭐 밑에까지 내려오진 않고 뭐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올라가도 좋고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가도 좋습니다. 솔브레인 이렇게 이날 장대 양봉으로 힘을 한 번에 다 소진해 버리니까 이날 22%인가 상승했죠. 예.
그쵸. 22.89%. 22%대 상승이 한 번에 나오고 저항을 한 방에 두들기다 보니까 9만 원 탁 헤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 나눠서 올라갈 걸 한 번에 올라가니까 계속 이제 쉬는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쉬면은 이제 고민을 하겠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단 지지력 테스트 다시 받고 갈 것이냐 고민을 하겠죠. 21선 이탈해서 이렇게 며칠 있었으면은 21선이 이렇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게 살짝 꺾일 때 돌파하는 게 조금 더 신뢰성이 좋습니다. 돌파하고 바로 치고 갔다가 9만원 한 번 더 두들기고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그 다음에 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뭐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시나리오고요. 일단은 키포인트는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꺾일 때 돌파하면 신뢰성이 좀 더 높다. 그리고 그 전에 이 21선에 우상향을 그대로 만들고 갈 거면은 지금이라도 바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진세미캠도 뭐 포트리스트 쪽으로 뭐 충분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17,500원 요 구간에서 계속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 눌릴 때마다 언제든지 뭐 꾸준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국산화 관련주로 꼽혔죠. DNF도 과거에 이 종목이 아직 출발을 안 했는데 얘가 갈 때가 됐습니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뭐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와 있죠. 그래서 9,500원 위쪽에 한번 돌파했다가 지금 살짝 눌려서 9,000원 구간에 와 있는데 이런 구간도 매수 가격이 될 수 있다. 충분히 노리는 분들은 매수 가격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진테크도 뭐 꾸준히 언급드렸어요. 이 종목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진테크 기존에 이렇게 언급드렸죠. 이 종목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매하셔가지고 충분히 지금 뭐 12,000원 돌파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고 15,500원이 뭐 1차 목표 가격이라고 기존에도 뭐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부터. 근데 15,500원 못 가고 이제 14,000원대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드디어 이제 15,000원을 조금 뒤늦게 갔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쉬고 있는데 쉬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21선 조정까지 뭐 벌써 다 받았어요. 올라가다가 조금 쉬고 올라가다 조금 쉬고 이런 쉬는 구간을 중간중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쉬는 구간을 살짝 만들고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고 있죠. 쉬는 구간 살짝 만들고 21선 터치하고 이제 또 다시 한번 가야 되지 않나. 갈 때가 슬슬 다가오지 않나 싶은데 11월에는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그동안 좀 휴식을 취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살살 모아가신 분들은 이제 좀 움직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흔들림이 나오고 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갈지 조금 쉬었다가 바로 갈지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는 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400m 달리기 이렇게 힘들게 뛰면은 잠깐 숨 고르게 하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예? 굉장히 힘들고 다리도 이제 막 이제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다리도 마사지 해주고 예? 심장도 좀 심호흡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쉬어주고 또 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쉬어주고 그리고 또 뛰고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휴식 구간이 필요한 겁니다. 종목들은 그러니까 주식이고 우리 삶이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제 앞만 보고 달리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어주는 타이밍, 마음의 여유를 갖는 타이밍이 필요한 것처럼 주식도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여유를 가지면서 쉬어주는 타이밍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은 지금 그렇게 시장이 불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쉴 타이밍에 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종목들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은 올라와도 되잖아요. 요즘 40만 원대에서 10만 원 초반까지 왔으면 거의 4분의 1 토막 맞는데 이 종목들 이만큼 올라온다고 해서 와 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 이러실 분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다행이다. 이제 매도할 구간을 주니까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뭐 굉장히 매매를 잘 하신 거고 예, 기존에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시던 분들도 그나마 좀 다행이죠. 11만 원대 갔던 종목이 지금 거의 20만 원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다행이다. 이 기회에 잘 매매를 해서 이제 주도주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주는
역시나 뭐 내년까지 해서 주도주로 이제 뭐 시장을 호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매도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저항성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항선에서 매도하고 지지선에서 재매수를 한다던가 방법은 많아요. 저항에서 매도하고 지지선에서 재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실 주도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한번 꺾이면은 그때 주도주가 같이 꺾이는 거예요. 시장이 꺾일 때까지 그냥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상승장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주도주만 가능한 겁니다. 모든 종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소외주 괜히 들고 있다가 조금 올라오다가 팍 꼬꾸라지면은 아니 장 꺾일 때까지 들고 가라며요 하고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알고 가셔요. 모든 종목이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주도주만. 그렇게 쉽게 반등 좀 나오다 쉽게 꺾인다. 내 종목이 주도주가 아니구나. 교체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욕심부리고 고집을 부렸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라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팍 꺾인단 말이에요. 소외주들은. 크게 못 가요. 가다가도 물론 바닥권에 워낙 많이 밀렸으니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폭은 바닥으로 치면 높죠. 근데 주도주들 보면 중소형주들은 다 50%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올라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솔브레인만 해도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이날. 기억나실 거예요. 장중에 이날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뭐 종가는 이제 뭐 플러스 뭐 4.65%로 끝났지만 장중에 마이너스권일 때 말씀드렸죠. 이 종목을. 그래서 그러면은 뭐 장중에 한 4만 5천 원 전후 뭐 이럴 때 말씀을 드렸을 텐데 4만 5천 원, 4만 6천 원대였을 거다. 4만 6천 몇백 원일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4만 6천 중후반. 이때 말씀드렸는데 거의 장중 최저가 수준이더라고요. 장 끝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보면은 거의 두 배 가 있잖아요. 거의 두 배 가 있죠. 두 배 약간 못 미쳤는데 거의 두 배 가 있잖아요. 두 배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은 다 올라와 있어요. 괜히 주도주 섹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외 섹터를 보유하신 분들은 주도주 쪽으로 옮기는 거. 주도주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럼 조정받을 때 사세요. 갈 때 이렇게 급등했을 때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받을 때 사세요. 조정받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게 6만 원을 갔다라고 하면은 5만 원도 그러면은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주도주 섹터들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는 시장이 꺾일 때까지 가져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주는 내년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을 만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올해도 이미 기분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줬죠.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제 의견과 뭐 비슷하게 동의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뭐잘 선택하셔서 큰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의 본문에 보면은 뭐 피드백 신청하는 것과 저희 뭐 그 서비스 신청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 3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시는데 요거는 잘 봤습니다라는 표시예요. 네, 3333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은 많이 잘 봤으니까 여러 개를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숫자 3 하나만 남겨주셔도 잘 봤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